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미주 최대 한인 스포츠 축제 한인 전 미주체육대회가 25일 일요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체육회는 종합순위 6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내 진입 목표보다 더욱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제22회 뉴욕 한인 전 미주체육대회는 23일 금요일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화려하게 개막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는 미주체전에 참가하는 32개 지역 4천여 명에 달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체육회는 190여 명의 선수단과 함께 미주체전에 참가해 총 11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펼친 시카고 선수단은 종합순위에서 LA, 조지와 메릴랜드, 시애틀 등을 이기고 종합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종합순위 1위는 500여 명에 달하는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 뉴욕이 차지했으며 2위 뉴저지, 3위 댈러스, 4위 워싱턴 DC, 5위 오렌지 카운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골프 선수단 또한 여자 시니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 일반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오 선수는 남자 일반 개인전에서 11언더파를 기록하며 최고 성적을 냈으나 주최 측은 브라이언 선수가 PGA 2부 리그 소속인 점을 고려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메달을 양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오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과 뛰어난 실력으로 관객들의 환호성과 찬사를 느끼게 해준 만큼 브라이언 선수에게 명예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시카고 체육회 김대희 회장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노고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체육회 임원진들, 수석부회장 한상철, 이사장 추지희, 사무총장 김태영, 재무부장 이재획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열정적으로 경기하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모든 선수단을 포함해서 체전에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면 시카고 체육회 및 다수의 선수단들은 대회 마지막 날 대거 항공편 캔슬로 인해서 26일 월요일 오전까지 시카고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장학회가 2023년 제9기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평순 사무총장의 정장학회 소개와 김영인 대표의 인사, 장학위원들의 축하 인사 후 선발된 2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2,000씩을 수여했습니다. 장학생 대표 인사에서 김미지 양은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추후에 한인 사회를 위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환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장학회는 한국의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시카고와 미주 한인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장학회의 장학생은 시카고 및 한국의 장학위원들이 공동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약 $2,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정장학회 장학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장학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시카고 한국무용단 대공연 2023이 열립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전통과 창작을 아우른 한국무용은 물론 무용으로 보는 신데렐라와 북의 대향연으로 동심과 품격까지 갖춘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초청받고 있는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2년마다 대공연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무용의 진수를 선보여 왔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50여 명의 단원들은 시카고 주류 사회는 물론 동포사회에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한 마음으로 손끝 하나, 발짓 하나에까지 열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런 시점인지라 여느 때보다 더 의미 있고 그 마음들이 더욱 뜨겁습니다. 티켓은 무용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구매를 하시거나 극장 박스 오피스 방문 또는 무용단을 통한 전화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도입된 보호조치까지 해체되면서 노숙자 숫자가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대도시들이 홈리스 피플, 노숙자 문제가 갈수록 악화돼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뷰,
나일스 지역에도 노숙자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한인 노숙자들도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지 없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쉘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길거리 노숙자들이 도로에 대거 몰리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의 조사에서 일리노이주의 알링턴 하이츠 지역이 2023년 미국 최고의 소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WGN9이 보도했습니다. 개인 금융 사이트 스마트 에셋은 인구가 6만 5천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300여 개의 소도시를 분석한 후에 인구 조사국과 노동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시설, 식당,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주택 비용, 빈곤율, 실업률, 통근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도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스마트 에셋의 기록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알링턴 하이츠가 가장 살기 좋은 소도시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싱턴주와 미시간주 두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는 소득 대비 낮은 주거 비용, 낮은 실업률, 낮은 빈곤층 거주 비율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시애틀에서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인구 약 7만 3천 명의 도시 워싱턴주 레드먼드가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에셋에 따르면 레드먼드의 낮은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 낮은 주택비용, 유흥주점 접근성 덕분에 레드먼드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워싱턴주의 샘 매미시가 차지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약 6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고향으로 부릅니다. 인구의 약 3%만이 빈곤층 이하인 것으로 스마트 에셋은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시애틀 교외 지역 커클랜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시간주의 3개 도시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는데 가장 높은 순위는 노비로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교외 지역은 분석 대상 도시 중에 실업률이 3번째로 낮았습니다. 인근 파밍턴 힐스와 디트로이가 각각 8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이는 애리조나주 퀸크릭과 동률로 기록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은 앞서 언급한 모든 범주에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 에셋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작은 대도시 10곳의 순위는 화면과 같습니다.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은 금요일 6월 23일에 도시공원에 있는 223개 이상의 스플래시 패드 기능을 켜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6월 초부터 스플래시 패드 운영을 시작했지만 모든 장소를 활성화하는 데는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스플래시 패드의 운영 날짜는 수영장 일정에 따르며 여름이 끝나는 8월 20일에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27개 실내 및 50개의 실외 수영장은 주 5일 운영되며 5개는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영하지 않은 수영장들은 여름 후반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달 초 예년보다 훨씬 더워진 시카고의 날씨 탓에 부모들은 그동안 물놀이 시설의 개장이 늦어졌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공원지구 관리자는 지난 몇 년간 물놀이 시설의 개장 시기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플래시 패드의 이용은 대부분 무료이며 날씨에 따라 운영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플래시 패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월요일 시카고에서 샌루이스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정차하는 새로운 고속 암트랙 스케줄이 시작됐습니다. 이 노선의 암트랙 열차는 새로운 고속철도 프로젝트 덕분에 최대 시속 110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카고와 샌루이스 간 암트랙 여행이 시속 90마일로 달렸던 것이 이제는 시속 110마일로 달려서 여행 시간이 15분 더 빨라진 겁니다. 시카고에서 블루밍턴, 노멀까지의 이동 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되며 스프링필드까지는 3시간 이내, 샌루이스까지는 5시간 이내로 소요됩니다. 약 20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로를 개선하고 노선을 따라 일부 기차역을 개선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프라이드 먼스,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하는 장식을 거부당했다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5일 일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전국의 21개 스타벅스 매장이 파업 참여로 인한 직원 부족으로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에는 시카고, 볼티모어, 시애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전국 104개 매장에서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노조인 스타벅스 노동자연합은 이달 초 일부 지역에서 프라이드 먼스 기념 장식을 매장에 설치하는 것을 회사가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바리스타들에게 안전 문제, 매장 환경 지침 등을 이유로 장식 설치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6월 프라이드 먼스를 기념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브라질 상파울로 등 전 세계 대도시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노조는 회사가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위선적인 대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며 우리는 매장에서 6월 프라이드 먼스를 포함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축하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는 7월 1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 명품 패션 하우스 에르메스가 자사 대표 상품인 버킨백의 디지털 모방 버전 메타 버킨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NFT가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법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준 첫 번째 판례입니다. 25일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연방 판사 제드 라코프는 메카 버킨스 NFT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에르메스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르메스는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무단으로 사용한 메타 버킨스 NFT 판매를 통해서 자사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작품이 사치품 시장에 대해 논평하는 예술 작품이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겁니다. 라코브 판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수정헌법 1조의 어떤 조항에서도 이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서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NFT가 지적재산권법과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가 엇갈리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내린 최초의 판례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메타 버킨스는 100만 달러 이상 팔렸습니다. 에르메스는 자신들이 직접 NFT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 치료는 수십 년간 제한적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암 치료 연구가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5년 안에 암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암을 예방하는 전통적인 백신은 아니며 종양 크기를 줄이고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유방암과 폐암이 이러한 실험적 백신 치료의 대상에 포함되며 치명적 피부암인 흑생종과 췌장암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암이 어떻게 인체의 면역 체계를 피해서 숨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에 처음 사용되었던 mRNA를 사용하는 암 백신은 암세포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시애틀 워싱턴 대학 암 백신 연구소의 노라디스 박사는 백신이 효과를 거두려면 면역 체계의 T세포가 암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일단 훈련되면 T세포는 위험을 사냥하기 위해 몸의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면서 활성화된 T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며 조직으로 빠져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